간밤에 비트코인 시세가 또 한 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도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 퍼즈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퍼즈님 스튜디오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장에 이 퍼즈 각도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시세 분출에 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보는 시점이었는데 오늘 또 우리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세들이 24시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시적인 문제들이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차트적인 분석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기준으로 한 5% 정도 비트코인이 좀 빠졌는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이 3개였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21,850 정도 이거는 깨졌고, 네. 그다음에 지지 구간에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현재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리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3차 지지 라인 이제 퍼즈 각도선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뚫릴 가능성이 제 생각엔 낮아 보여요. 근데 어쨌든 요 자리에서 지지받아 주고 올라가면 제일 베스트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 퍼즈 각도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면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난밤에도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부근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차트 모양을 좀 짧게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아주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엄청나게 공방이 좀 치열했었는데 결국 뚫린 모양새고 뭐 무조건 반등하는 게 물론 좋았겠지만 무조건 이제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 좀 잘 확인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퍼즈 각도선만 뚫리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퍼즈 각도선을 이제 여기에서 뚫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재차 저점을 갱신했어요. 보면 여기가 저점이고 저점을 갱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즈 각도선만 지켜주면 다시 올라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퍼즈 각도선 자체가 어쨌든 요 하락에 대한 추세가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하락에 대한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횡보 혹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선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혹은 저점을 갱신한다 하더라도 요 선만 뚫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퍼즈 각도선이 뚫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시름 놓으시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트코인에 관한 가격 차트 분석은 저희가 좀 계속해서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세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즈님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또 내려와서 좀 투자자로서는 마음이 좀 철렁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또 매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차트를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해서 이제 요 퍼즈 각도선을 뚫지 못하고 저점을 갱신했으면 상황이 훨씬 안 좋았을 거예요. 네, 이걸 뚫지 못하고. 근데 이걸 뚫고 만약에 저점을 갱신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갱신했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미들을 가장 멘탈을 탈탈 털리게 하는 게 저점을 살짝 깨고 올리는 것이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만약에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 아마 손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패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좀 그런 걸 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기회를 안 주고 올려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해서 요 선만 빠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반대로 요 선에 만약에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좀 단기적인 매수 자리라고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선이 깨질 가능성이 낮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추천드리는 건 적립식으로 좀 길게 분할로 좀 매수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매도 자리는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매수만 요 방법대로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매수 시점들까지도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좀 잡아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또 섣부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 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좀 테더에 관한 이야기들을 퍼즈님께서 오늘은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열심히 들어보고 한번 경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더가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많이 왔었었는데 지금 테더 가격은 1달러보다 위에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막 테더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갔죠. 예, 아주 그냥 뭐 언제 얘기했다는 듯이 쏙 들어왔는데 그 요거를 어쨌든 제가 설명은 드릴 건데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되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재밌는 내용이니까 한번 기회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테더 가격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A, B, C, D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게 앞으로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 요 구간이 같은 구간입니다. 같은 시간대예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A 구간 요 빨간색 요 가운데에 지나가는 요 라인이 이제 1달러인 건데 테더가 항상 1달러에 정확하게 패깅되는 적은 별로 없어요. 살짝 위에 있거나 살짝 아래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A 구간에서 보시면은 1달러보다 살짝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가 B 구간부터는 살짝 아래에 내려와 있다가 C 구간에서는 가격 차이가 아래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 그 루나랑 테라가 이제 망하면서 이때 테더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테더에서 시총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던 때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오히려 1달러만 된 게 아니고 1달러 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다음 차트를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비트 스탬프에서 바이낸스의 가격을 뺀 거예요. 그래서 비트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USD, 그러니까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거래소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테더를 기축통화로 하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비트 스탬프의 가격이 더 높으면은 요 빨간색 요 가운데 지나간 요게 0인데 비트 스탬프 가격이 높으면은 요 0 위에 위치해 있고 바이낸스의 가격이 높으면은 요 0 아래에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는 거예요. 해서 보여드리면 A 구간에서 요 0보다 위에 많이 위치해 있고 B부터 0 아래에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C에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많이 벌어졌을 때는 한 1200달러까지도 벌어졌었는데 많이 벌어지고 D 구간에 와서는 0보다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1달러 기준으로 A 구간에서 위, B 구간에서부터 아래, C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고 D 구간 다시 위. 해서 이걸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게 테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테더를 주로 사용하는 거래소와 달러를 주로 사용하는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벌어져서 그게 그냥 그대로 테더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테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들어서 1달러 위로 올라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를 보시면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보시면 최근에 그 비트 스탬프의 가격이 이제 더 올라왔고 이게 그대로 테더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왜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때 왜 유독 가격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지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롱 물량을 모으는 고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서 이게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게 연결되는 사건인데 해서 보시면은 A 구간에서는 롱 물량을 조금씩 이게 이제 바이낸스랑 비트파이넥스에서 어쨌든 그 롱 물량을 이제 모으는 고래인 건데 A 구간에서는 찔끔찔끔 티 안 나게 매집하다가 B 구간이랑 C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가격 요 B 구간 C 구간 언제냐면 여기거든요. 이건 비트코인 가격인데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예요. 그러면 이제 요 롱 물량 고래는 롱 물량을 모으고 싶으니까 원래 올라갈 때 롱 물량 모으기 힘들어요. 그 대부분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모을 수 있는데 요런 요 A 구간에서는 몰래 모으다가 하락을 많이 하니까 이때 많이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들은 매수벽을 막 세워놓고 그 다음에 비트 스탬프는 그런 매수벽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바이낸스에서는 조금만 떨어져도 올라가고 비트 스탬프는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바이낸스 가격이 더 높았던 거예요. 네, 해서 B랑 C 구간에서 롱 물량을 매집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 고래가 그 바이낸스랑 비트파이낸스니까 테더를 주로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요 C 구간에서 어쨌든 요 시총이 이제 점점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테더의 시총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요 특정한 고래가 이거 아마 다른 고래일 가능성이 높은데 재정 거래를 하고 있다. 왜냐면 테더의 가격이 싸니까 그 테더를
그러니까 USDC로 테더를 사고 테더를 테더사에다 갖다 주고 달러를 받아요. 그럼 테더를 소각하는 거기 때문에 테더 시총은 줄어들고 요 달러로 다시 서클에 가가지고 USDC를 발행하니까 USDC의 그 시총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테더에서 시총이 빠져나가는 게 테더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재정거래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한 0.1% 정도라고 제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구간이 요 파란색 선이랑 빨간색 선 요 차이가 0.1% 차이예요. 그래서 0.1% 안쪽으로 들어오면 재정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손해니까. 그래서 요 파란색 선, 요 파란색 구간과 최근 들어서는 재정거래를 할 수가 없죠. 테더 시총을 살펴보면 해당 구간에서만 시총이 안 빠져나가요. 이게 테더 시총인데 요때 파란색 구간이랑 요때 최근 들어서만 시총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딱히 테더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가격 차이 일어나니까 재정거래 때문에 시총이 빠져나간 거다. 테더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네, 활용하느냐인데 자 뭐냐면 이렇게 롱 물량을 모으기 시작해요. 롱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이 롱 물량을 언젠간 팔 거란 말이죠. 해서 최근 들어서 요 롱 물량을 조금 청산했어요. 롱 물량을 조금 청산하니까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는 매도를 하고 다른 거래소에서는 매도를 안 하니까 바이낸스의 가격이 좀 더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거래소 간 가격 차이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됐고 이게 테더 가격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예, 해서 테더 가격이 1달러보다 이제 높아지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청산을 크게 한다면 오버슈팅이 나올 때마다 이제 얘가 청산하는 거 보이는데 청산이 크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마 나중에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거래소 간 가격 차이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네, 반대로 올라가고 테더의 가격도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것도 반대로 진행이 돼서 이번에는 USDC의 시총이 빠지고 테더의 시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제가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요 고래가 롱 물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매를 잘하는 고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온 건데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요때는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고래 평단이 B랑 C 구간에서 많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요 고래 평단이 제 생각에는 좀 계산해봤을 때 한 28,000달러에서 한 3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아마 요 롱 물량이 모두 다 청산이 됐을 때는 한 3만 달러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의 다 익절을 할 걸로 보이고 저희는 이제 롱 물량 전부 다 청산이 되면은 거의 다 고점이 가까이 왔구나. 저번에도 정확히 고점에서 판 건 아니었거든요. 오늘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다 고점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고 이제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마 다음번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 고래는 아마 다음번에는 이걸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요 고래가 롱 물량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해당 지점이 거의 고점에 가깝다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만 잘 활용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롱 물량이 어느 정도 청산됐는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안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또 저희만 알고 있는 매매 기법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크릿한 부분들을 퍼즈님께서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끼리만 아는 겁니다. 주변에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히려 1달러를 넘어버린 테더에 관해서 이제 고래의 청산 물량을 토대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테더의 고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의 투자 팁으로도 정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퍼즈님 추가적으로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돈을 이제 이 고래는 뭐 그 활용하는 물량이 비트파이넥스에서만 거의 비트코인 5만 개 정도고 그다음에 바이낸스는 물량이 훨씬 더 크니까 아마 최소한 15만 개 정도 이상의 물량을 매집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돈이 많은 애들도 그 천천히 매수하고 천천히 매도한다는 거죠. 네. 네. 또 혼나는 거네요. 네. 천천히 매수하고 천천히 매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큰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희는 어쨌든 돈 많은 애들을 좀 따라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고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래 투자자의 매매를 충분히 눈치 있게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 눈치를 보는 방법을 우리 퍼즈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비트코인 분석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테더가 악재 기사들이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달러를 넘어버린 테더와 또 고래가 어떻게 물량을 모으고 어느 지점에 청산을 하는지에 관한 꿀팁들까지도 알려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과 또 저희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래에게 들키지 않도록 우리끼리만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퍼즈님께 인사 받아보고 저희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이제 시나리오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진행되는 네. 시나리오가,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좀 좁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로 좁혀질 것 같은데, 만약에 좁혀지게 되면 제가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와서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의 시나리오에 관해서도 한 다음 주나 또 이번 주 말쯤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의 하락에 여러분들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또 퍼즈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앞으로의 우리 암호화폐 시장들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정말 퍼즈님께서 좋은 이야기들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비트코인에 관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해서도 퍼즈님이 준비해 오신다라고 하니까요. 퍼즈님과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더에 관한 오늘 좋은 꿀팁들과 또 퍼즈님의 개인적인 의견들까지도 함께 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퍼즈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